그리고 뭐 스폰이라고 하면은 막 진짜 일본 야동에 나오는 막 배 나오고 머리 벗겨진 아저씨가 으헤헤 하면서 막 달려들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스폰 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30대 중후반에 굉장히 핸섬하고 관리 잘 된 남성이라던가 정말 아름다우신 여성분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스폰으로 시작해서 연예인하고 사귀는 경우도 다수 있어요.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 연습생 친구의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게 되시면 굉장히 장문의 글을 써주셨고, 어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중구난방하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게 글을 잘 썼어요. 뭐 다 읽으면 지루하실 테니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국 단위의 자사고에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만큼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생이 이번에 대형기획사 오디션을 봤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 본인은 아이돌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돌같이 불확실한 미래가 있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공부 하나만으로 어느 정도 미래가 보장이 될 수가 있고, 연예계의 스폰서나 접대 문화가 너무나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부모님이 반대를 하신다고 해요.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감당을 할 수가 있겠는데, 두 번째 접대나 스폰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생각해도 굉장히 너무 무섭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공부 잘만 하다가 갑자기 왜 그런 바람이 들었냐 하면서 이해를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공부를 아주 잘하던 학생이 공부를 놓고 연예계를 꿈꾸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정말 친한 동생이 나한테 고민을 털어놨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우선은 공부를 전국 단위 수준으로 잘 하면서 춤과 노래에서 오디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뭐 이 정도면은 공부도 공부인데 예체능 쪽에서도 굉장히 사기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역시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대형기획사 측에서 먼저 연락이 올 정도면은 외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질문에 좀 답을 해드리기 편한 거는, 제가 친한 동생이 실제로 이런 구독자님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뭐 기본으로 뭐 연세대 고려대에는 이미 확정이 날 수 있는 상태였고, 뭐 서울대를 가냐 마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SM 오디션에 합격을 해가지고 잠깐 공부를 내려놓고 연예계로 들어갔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머리가 참 좋아서 내가 21살까지 아이돌에 도전을 해보고 데뷔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공부를 시작하겠다라고 본인과 약속을 해놓고 아이돌 연습생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21살이 됐을 때는 데뷔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21살부터 1년을 빡시게 공부해가지고 22살에 서강대를 들어가더라고요. 뭐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공부를 했다면은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택했고 하고 싶은 걸 끝까지 해봤고 시원하게 실패도 해봤고, 그러고 나니까 다른 잡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고 정말 공부에만 집중을 할 수 있다면서 굉장히 더 좋아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공부에 맛을 들였고 이번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들어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19살, 20살에 대학을 들어가야 훌륭한 것이다 라고는 저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뭐 30살, 40살에 생각해보면은 20살에 대학 들어가나 22살에 대학 들어가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싶어요. 2, 3년을 투자해서 본인이 해보고 싶은 거에 대한 도전을 확실하게 해봤고 이제 후회 없이 다른 내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인생에서 굉장히 큰 교훈,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님이 이런 여러 가지 재능을 다 가지고 계신 만큼 제가 이걸 하세요, 이걸 하세요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구독자님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뿅. 뭐 스폰서 관련한 문제는 내가 뭐 어느 대형 기획사에 있던 얼마나 잘 나가던 스타건 간에 늘 생기고 들어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데뷔를 하기 전이건 데뷔를 한 후건 간에 스폰서 제안은 뭐 연예계에 있으면 끊임없이 들어오는 그냥 스팸 문자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가수 진아나 포켓걸스 사건 같은 거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데뷔해서 인지도를 쌓았다고 하더라도 뭐 스폰서는 어김없이 들어오신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많고, 돈이 많으면은 더 아름답고 멋진 거를 탐하기 마련이거든요. 거부하기 힘든 스폰은 언제든지 들어올 겁니다. 그게 돈적인 거든 간에 인기를 보장해주는 것이든 간에 말이죠.
제 주변에도 정말로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한번 스폰을 딱 받고 떡상한 슈퍼스타가 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드라마에서 좋은 배역을 받고 온갖 언론이 인스타부터 시작해서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이슈로 만들어주고, 어디 출연만 하면은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고, SNS에서는 이 언니 좋다면서 난리가 나더라고요. 기획사에 들어가가지고 무조건 스폰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해나가는 방법들도 많고 정당하게 슈퍼스타가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연예계 생활을 하고 기획사에 들어가 있다 보면은 정말 하룻밤 사이에 스폰을 받은 애들이 슈퍼스타가 되는 거를 보시게 될 거고, 주변에서도 스폰 안 받으면은 그게 바보 아니야? 그 몸뚱이 좀 쓴다고 달냐?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넘쳐날 거예요. 환경이 이런 상황이다가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기획사 생활을 한 친구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무뎌져 있고, 스폰 받으면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진짜 많아요. 그리고 스폰이라고 하면은 진짜 일본 야동에 나오는 배 나오고 머리 벗겨진 아저씨가 으헤헤 하면서 달려들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스폰 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30대 중후반에 굉장히 핸섬하고 관리 잘 된 남성이라던가 정말 아름다우신 여성분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스폰으로 시작해서 연예인하고 사귀는 경우도 다수 있어요. 이런 곳에서 지내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왜 나는 스폰을 안 받고 이러고 있지? 왜 고생하고 있지? 라고 생각이 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게 사람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환경과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10명 중에 1명은 세상이 무너져도 착하게 살 거다. 그리고 또 10명 중에 1명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나쁜 짓을 하고 다닐 거다. 나머지 8명은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소수의 사람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자기 신념을 꿋꿋하게 지키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환경에 놓여지니까 괜히 내가 스폰 안 받으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구독자님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스폰을 안 받고도 연예계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주변 환경이나 주변에서 엄청나게 유혹이 많이 올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하라. 신념을 가지고 주변에서 갑자기 떡상해서 조금 억울한 상황이 오더라도 본인의 신념대로 잘 대처하시면은 나중에는 이런 걱정을 안 하시는 순간이 오게 되실 겁니다. 이것 또한 구독자님의 선택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 이렇게는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인생이 아니고 구독자님의 인생이니까 누군가의 말, 주변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의 생각대로 해 나가시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듣고 보고 겪은 걸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기획사에 가시면 생길 일들을 미리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걸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는 건 구독자님이 하실 일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